네, 안녕하세요. 부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R114 윤지현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랜만에 그 주간 단위의 이슈들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금주 주제는 이제 오피스텔 관련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고, 지난달,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에 저희가 오피스텔 시장 전망을 하면서, 바닥은 다졌다. 이런 인식들을 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피스텔 수익률 자체가 아주 유의미하게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 4.6%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다만 과거보다는 이 월세값이 좀 올라오면서 이 수익률도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텔 쪽에 우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소액이면 투자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억 원 혹은 2억 원 정도의 소액이면 원룸형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들이 상당히 많은 유형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 10분 이내에서 다뤄드리고 금주 이슈를 좀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 상품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임대 수익형 상품이라는 특징에 의해서 유발되는 효과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단 시세 차익이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통해서는. 그래서 임대 수익형 상품의 특징은 월간 단위의 월 수입에 의한 연간 단위의 임대 수익성이 몇 %냐로 이 상품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공실이 발생하거나 혹은 임대 수익성이 뭐 한 2%,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에 임대 수익률을 한 4에서 5% 정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1억 원 정도 투입했을 때 월간 들어오는 임대 수익률, 그러니까 임대료와 임대 수익률 사이에서의 이게 적정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지만 따지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걸 이제 오피스텔 상품을 이제 아파트 대체 효과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세 차익, 이른바 이제 그 자산 이득을 보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면 상당 기간 고생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내가 임대 수익을 이 정도 노리면 이 정도 수익성에서의 어느 정도 자금 회수가 되는구나,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오피스텔 상품은 주택법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유형에서의 상품 유형과 건축법 대상에서의 상품 유형은 법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오피스텔 이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을 하실 때 오피스텔 분양가가 싸다 비싸다에 대한 기준점은 오피스텔끼리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아파트랑 비교하셔서 이제 일부 이제 홍보하는 형태들을 보면 소형 아파트보다 싸요, 뭐 이런 형태들, 그걸 이제 평당가로 환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개의 상품 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뭐 평당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다라는 부분들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들은 취득세가 그 가격 유형에 따라서 일반 취득세에서는 1에서 한 3% 정도 부과됩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은 애초에 취득세가 비쌉니다. 그래서 4.6% 정도의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해의 수익률은 사실은 취득세까지 고려하면 1년 내에서는 수익률이 훼손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개 보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년에서 한 2년 정도에서는 자산 이득까지 거의 없다고 보면 사실은 수익이 훼손되는 수준입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서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오피스텔은 공실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거 유형은 우리가 시장에서 보실 때 공실이 거의 제로로 봅니다. 일부 못 쓰는 주택들 혹은 임대차 계약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공실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택에서는 공실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만 오피스텔은 사무용,
그리고 주거용 이렇게 겸해서 쓰다 보니까 일부 공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애초에 목표로 했던 수익률 자체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공실이 발생했다는 경우는 임차인이 있다가 중간에 짧은 기간에 또 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다라는 특징들이 있으면서 더불어서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사용자가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주기적으로 또 수선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익률보다 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 주거 형태랑 이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주거 형태의 전용률, 우리가 보통 아파트 전용률은 공급 면적 대비 주거 전용 면적이 한 7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갔을 때 그 면적 기준에 해당되는 우리의 인식과 오피스텔에서의 전용률은 보통 5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심하면 한 40% 초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뭐 33평형이다 혹은 25평형이다 하고 가서 보시면 아파트에서 보던 평형 전용률 대비 우리가 크게 낮은 유형들을 보시게 되니까 이 부분들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전용률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 사용 가치가 사실은 떨어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투룸 유형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가서 보면 원룸을 사실 방만 좀 구분해 놓은 형태의 투룸인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좀 주의사항들이 크게 한 5가지 정도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틈새 상품, 임대 수익형 상품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상품이다라는 부분들 금주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